그러니까 지금은 기계나 포크레인이 할 일을 예전엔 사람들이 이렇게 인력 동원으로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 태조 때 지역 분담 구간이라고 해서 이 각 도별로, 그리고 우리 황쌤은 전라도 쪽에니까 보시다시피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흥인, 그러니까 숭례문 쪽, 예, 돈이문 쪽 구간이신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서북면 쪽 구간, 그다음에 함흥 쪽 구간, 강원도 구간, 경상도 구간으로 색깔이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태조 때의 지역 분담 구간하고 그다음에 세종 때의 분담 구간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 쪽이 이쪽 구간에서 이쪽이 훨씬 더 길어져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구간도 훨씬 더 쪼갭니다. 이제 저렇게 뭉태기로 줬다 보니까 힘들다 이러면서 반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벽에다가 누가 쌓았는지 실명제르가 시작이 돼요. 예. 야, 그러면은 그 뭐랄까 그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각 담당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저기 경상도 어느 면에서 쌓았던 저쪽 구간은 빨리 와서 고쳐라. 안 좋네. 실명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 사실. 아니, 그리고 서울에 바글바글 이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뭉탱이로 이제 막 있을 텐데. 먹고 먹고 자면서 이제 했던 그 지역들이 하고 이제 내려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거기서 이제 뭐 안 내려가고 섞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너희 다시 올라와서 또 해라. 그러니까는 뭐 빼도 박도 뭐 안 하고 다시 또 그 구간을 쌓아야 되니 이 지역 분담 구간이 굉장히 이 백성들한테는 압박에 밥이나 제대로 썼나. 그래서 사실은 이름도 써놓고 성벽에 뭐 누가 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써던 그 제일 좀 대표자 이름 같은 것이 현재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도르시면 그걸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보는 동대문에 요 동대문은 이제 다른 문하고 다르게 옹벽이라고 하는 이제 문 말고 바깥에 하나의 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겹을 더 쌓는다는 그렇죠. 뜻이죠? 이 옹성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나라 성벽에 이제 독특하게 있으면서 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한 켜에 더 있는데, 보다시피 돌 사이즈가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밑에 이 이제 구간의 돌들은 조금 더 크고 안정적인 거, 또 잘 자란 돌들은 이제 조금 더 작은 돌로 맞춰서 했지만 이 구간이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는 고종 때 다시 한번 또 구간을 정리를 해서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숭례문이 불탔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일명 보물 1호라고 불리우는 이 동대문도 계속 개축하고 새로 쌓고 뭐 여러 번의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요 구멍이 하나는 길고 중간에는 구멍이 작잖아요. 그 구멍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근총안, 가까운 곳에 총을 쏠 때 총을 저기다 이제 들이대고 쏘는. 바로 밑에 있는 적을 겨냥하기 위한 것과 멀리 있는 적을 겨냥하기 위한 따르죠. 그래서 좌우로 긴 거는 밑으로 숙일 수 있으니까 성 밑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거고, 조그맣게 뚫려 있는 건 멀리를 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옹성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동대문 옆에 이제 일명 그 동대문에서 해화 구간으로 가는 곳만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요 오른쪽 사진 말고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올라가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요 자리에 예전에는 동대문 병원이 있었어요. 이화 병원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뭐야 이게 뭐지? 운전하고 가면서 다 없어졌죠. 뭐지 여기 왜 이게 이런 게 있었나라고 막 놀랐었어요. 지금 왼쪽 사진. 그래서 이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사실 전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애를 썼고, 한양도성 박물관도 만들어서 이 도성안에를 제대로 이렇게 이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이제 그나마 저렇게 많은 복원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이 동대문 위쪽에 낙산이라고 하는 동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낙산에서 이제 해화문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오른쪽 사진인데, 보다시피 밑에 있는 돌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 이제 세종대왕 때 쌓던 구간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구간들이 이제 그 숙종 그리고 영조 때 쌓았던 구간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이 500년의 역사를 이 성벽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의 성벽은 대부분이 네네. 벽돌로 지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그 멀리서 보면 이제 반듯반듯한 느낌은 드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포탄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다 장단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돌이 흔하니까. 그렇죠. 돌이 네.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그 대포가 발명되기 전에는 네. 고구려든 어디든 한반도는 제일 그 중국이든 어디든 그 외부에서 온 적들이 가장 학을 뗐던 게, 야, 이놈의 땅은 왜 이렇게 성들이 다 돌로 돼 있고 그러니까요. 튼튼하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특히 고구려 성 같은 경우는 네. 평상시에 썼던 성과 네. 그다음에 이제 산성이 네. 별도로 있었어요. 전쟁 중에는 산으로 피하고 평소시 때는 그냥 돌로 된 성이었는데 그 성의 그 돌 하나하나가 옥수수 이빨처럼 네. 속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판판하지만 이 속에는 이빨 물리게? 뿌리처럼 네. 이렇게 물려 있어서 그 견고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안시성이라고 하는 네네, 뭐 그렇죠. 전투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 고구려의 이제 그 성들이 네. 그만큼 단단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쌓아놓고 후손이 보면 참 이렇게 대단한데. 네. 아이고, 정말 백성들은 힘들었겠다. 정말 사람 엄청나게 갈아 넣었겠어요. 백성들은 힘들었겠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자 이름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한자 안에는 이제 그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고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인 지문할 때 이 흥인문한테는 인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숭례문할 때는 이제 예절 뭐 이런 의미의 내자. 돈임은 의롭다 의미. 그다음에 알지 뭐 또 배울지 뭐 이런 식의 지자가 이제 숙정문 그런 쪽에 들어 있어서 한자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인데 지금 현재 돈이문 같은 경우도 소이문 뭐 알다시피 없지요. 현재 네, 없고 그렇죠. 해화문은 있고요. 숙정문 뭐 창의문까지는 다 존재하는 문이기 때문에 내가 광의문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요 사진은 이제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이 다음 장에 있는데 요걸 보시면은 겸재정선이라고 해서 우리 그 겸재교의 이름의 그 정선이 이제 동쪽의 문인, 요 바로 정면에 이제 문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동대문이고 그렇죠. 조도라면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이다가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나중에 왕이 되실 세자, 동궁이 있을 곳. 그러니까 항상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인 거예요. 사실은 서울의 지세를 봐서도 동쪽은 좀 약한 부분이다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쪽인 동대문과 동대문구, 뭐 성북구나 아니면 광진구 이쪽은 동쪽에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있죠. 동쪽은 해가 항상 뜨기 때문에 언제나 떠오르고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많은 것을 분출해내는 곳이 동쪽인데요. 이 동쪽문 왼쪽에 지금 보시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산, 저 뒤쪽 산이 낙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아까 그 사진에서 왼쪽에 있던 그렇죠. 그쪽 연결되는 예, 거기도 예. 올라가는 쪽. 예, 그래서 그 낙산이 현재로는 이제 조선시대 때 우유를 만들었던 장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뿔뚝하게 튀어나온 곳이 용마산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나무가 오른쪽에도 있는데요. 그걸 갖다 이제 금오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역시나 네. 이 시대 원근법 무시하고. 예. 지금 보시면은 낙상루에 동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그 조선 왕 중에 그 15살의 왕이 됐던 저희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선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가 남편은 이제 16살이라는 아주 굉장히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부인은 65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동망봉이라고 하는 지역 낙산 요 주변에 정업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면서 여기 동대문의 시장에다가
이 천을 갖다 팔았는데 그냥 팔면은 하얀색 천이니까 큰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봉 근처에 자지동천이라고 하는 그 자줏빛에 물을 들일 수 있는 개천 같은 조그만한 그런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들여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자줏빛 색깔이 나는 천을 이제 동대문에다가 갖다 팔았던. 네,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 이제 그랬던 이제 일화가 있고요. 뒤쪽에 저희가 알고 있는 봉화산 네. 그리고 용마산, 아차산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산이신 거고요. 보재원이라고 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가난한 분들 좀 구휼하는 곳.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간수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동대문 운동장, 네. 지하철 동대문 운동장, DDP 그리고 디자인 뭐 프라자 예, 그런 그 공간이 있던 그 지역에 이제 5개의 오간수라고 해서 이제 물이 흘렀던 그렇죠. 수문. 다리 예. 밑으로 물렀던 그렇죠. 그래서 수원의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의 또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수 문이 현재 수원 화성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저희가 동대문의 안쪽의 성벽에 이제 안쪽에 한양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위치가 한양 안쪽이고 지금 이건 한양 동쪽 바깥의 모습. 그러니까 밖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한양 안을. 그렇죠. 아니다. 안에서 한양 안에서 바깥을 보는 그죠, 용마산 쪽을 그러니까 동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용마산 쪽을 예, 그래서 지금 여자대학 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 이 정선의 동문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실감 영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습을 정선이 그려서. 그러니까 저때 그러니까 서울시 그러니까 시 내에서 저기 그 수도권이다라고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략 한 1600년대 말에서 이제 17세기에 우리 그 동쪽에 이런 지도다. 뭐 이렇게 그림 지도다. 그러면서 동대문 안쪽에서 우린 시티즌 너희는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재원도 지금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 밖에. 이제 시 밖에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평지같이 생긴 게 아마 동적전 전농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조선시대 때 이런 정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볼 일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아침에 와가지고 그렇죠. 땡 하면서 이제 문 닫히기 전에 나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예, 동대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그 이제 종 치거나 북을 치는 그 시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요거는 사실은 엘리자베스 키스라고 해서 저희가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그려놓은 동대문의 모습입니다. 잘 그렸네요. 예, 굉장히. 전 지금 사진에다가 뭐 색칠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인물인 엘리자베스 키스라고 하는 분이 1919년 즈음에 이제 왔는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너무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서양화가이면서 서울에 대한 그림을 전시회를 열기까지 했던 그것도 2번.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촌역에 있는 쪽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예, 그 바로 아마 거리로 했던 전시 중에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 우리 구한말 한국의 그 서울의 모습을 그 전시회를 특별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그렸던 모습 잠깐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 동대문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대문 바로 앞에는 현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아까 이 낙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있는 그러겠죠? 방향이. 예, 문이 여기 외곽선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저희가 종로로 통하는 그 도로가 있고 그렇죠. 뒤쪽이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있고 아마도 남산이나 아니면은 저 뒤쪽에 관악산 쪽 방향의 큰 산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림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랑. 그렇죠. 그리고 뭐 퓨전된 것 같고 그냥 왠지. 예, 너무 따뜻하죠. 일러스트레이터가 따뜻하게 그린 그림 같아요. 요즘 현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그림이 지금 쫙 보자마자. 지금 청계천 쪽에 다리에도 사람이 뭘 지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도 아이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날씨가 굉장히 지금 무더위 속에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하얀색 눈이 내려져 있는 장면이라. 요즘은 이 정도 눈 오는 날 찾아보기 힘들죠. 다 덮일 정도로. 지금 장면을 보시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차가 나고 뭐 이랬던 시절이다 보니까 주변에 집이
아주 딱 붙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구한말에뿐만 아니라 이 문의 기능이 네. 예, 굉장히 이제 쇠약해져 있는 동대문. 건너는 다리도 정말 예. 옛날식 다리예요. 그렇죠. 난간 없이. 그렇죠. 나무로 돼 있을 거예요. 밑에 예. 아마 것도.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말라져 있는 네. 그런 가지 위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까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쪽 먼 산 네. 밑에 있는 집들은 다 초가집들이에요. 그렇죠. 눈이 쌓여져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도 남산 아마 뒤쪽에 이제 그런 관악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네. 세밀한 쪽에 가깝고 네. 요 화면을 들여다보시면 정중간에 이제 저 남대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하는 그 문 표시예요. 네. 예. 그래서 동쪽문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려 놓으셨고 그 보시면은 이제 아마도 좀 어디 들렸다 오시는데 지금 빨간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혼례 이게 결혼하실 그 신부가 여기 동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딱 생생하게 포착하듯이 그려놓은 것 같아서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고종 때 지어진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흥인지문 남대문에 비해서 좀 다른 거는 이제 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의 방어에 튼튼한 성벽이다. 그래서 독특하게 다른 성행각에 다르게 유일하게 옹성이 있는 그런 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 때는 30만 명. 아까는 이제 20만 명 정도를 동원했는데 이제 점점 인원수가 해서 30만 명까지 동원되고 고종 때는 수리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이 막 조선의 최초의 막 조선 전기의 건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이제 갑자기 고화질 사진이 나오면서 메리어트 호텔 정도 위치에서 아마도 지금은 예전에는 동대문 종합시장 거기서 이제 내다본 올라가는 길이 아직 공사 중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공사하고 있고 그 뭐 성곽이니 이런 거 막 공사하는 모습이고 옹벽이 그래도 잘 남아 있어서 뒤에 공원까지 잘 조성이 되어서 예전에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데 가면 너무 문만 딸랑 있었는데 이제 이 문화재청에서 지키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규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 편에 버스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 이제 그 우리 청량리에서 우리 그 전차가 다녔던 그 길인 청량리 동대문 구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1호선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메인 도로죠. 늘 막혔는데 이제 뭐 중앙차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정체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옹벽 쪽에서 흥인지문을 보시고 뒤쪽에 있는 박스처럼 생긴 것이 아까 종합시장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총안구 지금 있잖아요. 귀여운데요? 네, 딱딱 사람 얼굴 같죠. 네. 이 딱 벌리고서는. 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흥인지문이라 그래서 보통은 숭례문도 그렇고 이 현판이 위아래로 길어요. 흥인 이게 숭례문 이렇게 해서 세 글자로. 그런데 이 동쪽이 약하다 이런 의미로 흥인문으로 했다가 이제 지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흥인지문, 그러니까 동쪽의 약한 면을 보강하겠다. 이런 글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제가 세종 숙종을 써드린 이유는 이제 숙종 때는 좀 따닥따닥하게 깔끔하다면 세종 때 구간은 그나마도 역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쪽 저희가 알고 있는 동대문 그러니까는 이쪽 신설동 쪽 방향에서 이쪽 종로와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 그쪽 방향 뒤쪽에 이제 남산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산이 아마 남산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예측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거 좀 된 사진 아니에요? 왜냐면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현재는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데 문화재청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저기 성능이 좋은 비유로는 제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일단 지금 자전거가 막 지금 도로를 막 만들어다니고 차들도 구형. 그리고 이 공원이 없잖아요. 옛날엔 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섬처럼 있잖아요 지금. 섬처럼 지금 딱 있는데 가지고 약간 낯설고 색깔도 이상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의 색깔도 그쵸. 그래서 아마 몇 년이 되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인 지문의 이제 그 현판. 네, 그러면 이 대문의 용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왕의 행착길에 주로 이제 경기도 쪽으로 구리시 쪽의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왕이 행차만 하신 게 아니라 사냥도 하셨고 온천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기라든지 뭐 이런 거 피부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세종 특히 세조랑 온천행을 굉장히 자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차산 밑에 이제 그 사냥을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직접 이제 이렇게 군사들을 이렇게 다 뭐랄까 훈련도 시키고 뭐 이런 행사에 쓰이기도 했고 신하들이 학을 뗐던 지금 보다시피 참 슬픈 출입문으로 쓰였던 게 네 번째인데요.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동대문으로 들어왔다. 참 슬픈 일인데 뭐 그렇고 이제 백성들은 정월이라면 대보름으로 해서 1월 15일 즈음에 동대문하고 남대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일명 다리밟기라고 그래서 왜 그거를 갖다가 이 그 성곽을 따라서 밟기도 했고 사람이 직접 머리를 숙여가지고 왜 이게 다리밟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상징고 어쨌든 그 성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걷는 그 행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순성이라고 해서 그 성을 이렇게 걷는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한양도성에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은 게 봄 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달래라든지 꽃 보러 가는 행사를 이 한양도성을 따라서 순성과 함께 했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의 용도가 실제로 왕만 꼭 한 것은 아닌 걸로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용도로 쓰였다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이 중랑구나 아니면은 그쪽 살고 있던 도성 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뭐 나무를 하든 아니면은 뭐 팔 거를 그 농산물을 지고 가든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대문 앞에서 이제 문 열리기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부터 문 열리면은 바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다 팔고 자기 필요한 거 사고 나오는데 거기서 늦어지면은 늦었다고 문 닫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또 한양 도성 어디에서 또 벌벌 떨다가 이제 또 다음날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옛날엔 밤에도 이렇게 짝짝이라고 해가지고 12시에 통금 같은 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아마도 조선시대에 이 한양 도성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백성들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싶은데 요 한양 주변에 이제 우리 동대문이 많이 훼손됐던 거는 이제 한성 전기회사라고 하는 전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갑자기 을미사변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고종이 굉장히 놀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서 고종은 황제의 나라임을 이제 만반에 알리고 굉장히 좀 개혁의 의지를 했는데 고종은 늘 생각을 했어요. 내 부인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기본적으로 말 1000마리 사람도 5,000명 이상 끌고 왕릉까지 가기가 너무 번거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딱 귀신같이 나타난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너럴 모터스 일명 이제 그 에디슨과 관련된 쪽 회사에서 아이고 황제시여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저희 전차 안 되면 황제 가만히 편안하게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전차였습니다. 황제 전차. 근데 뭐 황제가 매일매일 그걸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이제 저희 황제가 가시는 날 외에는 저희가 일반인들도 좀 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문제는 이 쇠당나기라고 하는 쇠당나기 하는 이 전차가 아이를 또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쇠당나기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벌벌벌벌. 그러나 이 대한민국 속도전의 빠름에 그걸 처음에는 아무튼 첫 아이가 치어 죽었을 때는
그 전차에 이제 대파됐다고 그렇겠죠. 그러는데, 막 난리 쳤겠죠, 거기다가. 대파가 됐다고 돌 던져가지고. 예. 그러나 이 빠른 전차의 이 맛을 들여본 사람들은 한 번 타고 편안하게 가는 그 편안함을 끊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차가, 이 구간이 점점, 마포 쪽으로, 예. 그렇게 또 이 청량리 말고라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전차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렇죠. 저게 이제 그 전차 개통식 이제 즈음에 전차가 앞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런 장면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개통식을 하는데 전차라 하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바로 옆에 동대문에 발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 전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차를 타고 하이킹 하는 구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구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뚝섬 구간, 남산, 그다음에 이런 청량리 등등까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작가들의 그 책에는 이 청량리에 전차 타고 가는 거에 대한 기록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일명 그 모던 보이들. 그쵸. 네. 모던 보이, 모던 걸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보시면은 청량리 전차 코스라고 해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시대풍으로 읽어야 되나요? 또한 코스 청량리까지 전차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순사 주재소 옆길로 들어서서 임업시험장으로 가는 큰 길로 들어서십시오. 오중고개를 넘어서면 서편 숲 사이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들어서면 서울 일은 잊어집니다. 아, 좋다 소리가 두 분 중 누구의 입에서든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지대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읽으셔서 저도 너무 즐거운데요. 사실 청량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 청량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끝에 리자로 끝나는 망울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정말 되게 오래된 이제 이름을 가졌는데 청량리가 된 이유는 딱 단순하더라고요.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대략 아마 홍릉 그 위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명성황후 왕릉이 생기면서 이사가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전농동 그 청량리 그쪽 주변으로 이사를 갔는데 청량사가 있어서 청량리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지금 저기 청량리역이라고 붙은 지금 사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로지 그 연기다는 전차, 그 모습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동대문 쪽 이쪽 이후의 구간은 그냥 정말 농가 밭만 있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뚝섬 지역의 분뇨라고 해서 변소를 이렇게 인구당 호당 얼마를 푸는지 운반할 때는 어디로 운반하는지 그래서 이게 뚝섬 왕십리의 똥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농사를 짓는데 이 분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 인분을 비료로 이렇게 삭혀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농법이라고 에코 농법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기죠. 기생충 때문에 예전에는 좀 터부실했었는데 그 현대 그 에코 농법에서는 그 몇 도 이상으로 이제 높은 온도로 발효가 되면 기생충 다 죽는다고 그쪽이 이제 그 톱밥을 이용한 그 인분 농법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뚝섬 지역 쪽은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보다시피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그렇다면 이 전차가 왜 없어졌을까요? 갑자기. 일단 노면 전차라는 것 자체가 일반 그 지상 자동차하고 도로를 공유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중간부터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게 또 직류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청량리 딱 들어가면은 직류였죠. 근데 바뀐다고 직류 하잖아요. 교류가 있는데 직류 체계가 굉장히 전기고 오래 보내고 전송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1차적인 건 아무래도 노면 지상에 다니는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노면 전차가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컸다고 들었죠. 대략 전기가 들어온 게 한 1898년 정도니까 네. 굉장히 오랜 이제 뭐 향원정 그 경복궁에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전차도 거의 뭐 잇따라 빨리 만들어졌는데 이러면서 대략적으로 70년 가량 네. 네, 전차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전차가 이제 없어진 경우는 뭐냐면 서울이 1960년도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그 종로와 중구라고 하는 구간에서 이제 경성이라고 불리는 서울에는 좀 더 용산구까지 좀 더 구간이 커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서울이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동대문구나 뭐 중랑구까지 포함이 돼서 1960년도가 되면 서울은 10,000원이다. 예. 뭐 지방 인구까지 해서 막 인구가 막 뭐 30만이 되더니 뭐 60만, 100만, 뭐 금세 뭐 500만에 이어서 서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되다 보니까 이 교통수단이 이 전차로는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것이 지하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상철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위로는 차가 지나다니고 지하철로 인해서 지하철 1호선이 청량리부터 서울역 구간으로 생기면서 2호선은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 순환선, 그죠? 3호선은 이제 강남하고 강북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4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이 안산 쪽이랑 저쪽 상계동 쪽을 연결하고, 이런 틀에서 이제 5, 6, 7, 8, 뭐 지금 현재 뭐, 지하철이 너무나 많이 확장이 되어서 이 전차는 이제 대략 69년쯤에 빠이빠이 이러면서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솔직히 보기는 멋진데. 그죠. 외국 여행 가면 저희가 또 멋지죠. 트램이라고 해서 요 전차들을 여행하는 재미로 타시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동대문 구간에 그 뚝섬 코스에 그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전, 40전, 예. 그래서 한번 근데 요즘 물가로 그걸 해봐야 이거 환산이 되지.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전차 싸기면 우리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차랑 기동차는 이제 약간 다르는데 전차는 밥값이 있네요. 밥값. 예예예 청량리 쪽 그쪽에 다녔던 게 전차라면 기동차는 뚝섬까지 가는 건 또 기동차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밥값이 저 안에서 그 밥값은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날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을 먹었겠죠. 근데 저기 보면 뱃삭이 있어요. 그걸 봐서는 뚝섬이 한강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노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금액을 막 일일이 따져보는 것보다는 저 정도는 있어야 좀, 이제 노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위 그 마카오 모자에다가 막 그때 유행하던 그 정장 입고 그리고 양산든 그 이제 모던 걸 해가지고 둘이 이제 막 뭐 갔다 했을 때 이제 되는 건데. 이쪽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오른쪽이요? 네. 동대문에서 갈라져 나가는 청량여행 전차를 잡아 타기를 나는 군에게 권고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종점은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군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아담한 삼포로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모던 보이네요. 그렇죠. 청량여행 전차를 꼭 타야만 그 산보하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마 이것도 지금 그 지방에 있는 그 아직 서울 안 온 후배한테 자랑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요. 그래서 아마 이 관련해서 청량리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잡지의 그 주제로 아마 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모습은 1960년대 즈음에 요 지금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동대문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조금 더 재현을 하고 있는 많이 확대한 이유는 지금 말 타고 다니는 기마병들이에요. 사실은 이 시내에 말 탄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일명 우리로 봐서는 지금 무슨 행사용이겠지만 그때는 말 탄 이런 경찰? 기마경찰이 있었는데 저건 지금 복장이 딱 갑옷인데요? 약간 그런 류의 모습이 있었다는. 갑옷이고 저 뒤에도 지금 그 옛날 전통 복장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행사. 뭔가 재현 행사 같은데요?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그걸 갖다 보여드렸고, 지금 이거는 이제 63년도에 아까 서울이 이제 2배로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대문구가 드디어 네. 서울에 진입이 된 해가 네. 1963년도입니다.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동대문에도 단청공사가 네. 이 단청은 대략 3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요때 이제 동대문 있었고 지금 보다시피 63년이라면 네.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차도 지금 예. 옛날 그 욕이 찝차. 아니고 예. 그 당시 그 예. 찝차를 개조했던 시발 택시라고. 그러니까요. 네. 시발 택시 그 다니고 있고 예. 저기 지금 현수막이 조금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뭔가 네. 아무튼 뭔가 써 있고 무슨 네. 경연대회 뭐 아무튼 예전에는 저렇게 무슨 탑 같은 걸 많이 세웠어요. 예, 그렇죠. 그죠? 탑. 네. 네. 뭐 그 누가 우승을 해도 뭐 우승했다고 예, 탑 세웠고 뭐, 무슨 예. 뭐 얼마 달성, 뭐 금메달 수출 획득. 얼마 달성. 예. 그래서 저런 탑을 하여튼 항상 네. 세워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와. 지금 이 사진은 아마 이제 뭐 앞에 하이서울 그 뭐 로고도 지금 들어 있는데 네. 이화대학병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뒤에 막 그 저기 백악산이라고 지금 네네. 청와대가 있는 곳 뒤에 산이고 이화대학병원 예. 저기 없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산책으로 그렇죠. 그게 된 거죠? 아까 예. 왼쪽 사진?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 이제 동대문이고 네. 지금 양쪽으로 터미널 버스들이 있으면서 음.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일명 뭐 전태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서 봉제 공장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봉제해서 옷이 만들어지면 터미널에 실려가지고 아하. 전국에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쵸? 위치가 딱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저희 이제 저희 여수에 살던 이모님이 여기서 옷을 떼다가 시골에 갖다 팔고 뭐 이랬는데 정말 그거 떼다 파는 게 네. 뭐 어마어마했다고 정말 경기가 너무 좋았고 뭐 시골에 누가 옷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떼다가 이제 갖다 팔고 뭐. 어마어마.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 되어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버스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강남에 있는 터미널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동대문이. 그죠? 그냥 뭐 빽빽하죠, 빽빽해. 예.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이것도 왠지 한산한테 찍은 것 같아요. 그쵸. 그나마. 네. 예. 정말 명절이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네. 지금 이제 요 사진,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이제 동대문구랑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동대문구청이 지금 있는 사진이 오른쪽에 네. 있는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화랑마을이라고 묵동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시골에 조금 그러니까 서울하고 좀 화랑마을로 했었잖아요. 예, 했었을 때 그 사진인데 네. 그 시골에 있는 이제 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백년 초등학교라는 네네.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동대문구청도 소개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창경원도 데리고 가고 뭐 그랬던 행사에 동대문구청 아. 지금은 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로 엄청나게 한 12층인가 엄청 구청보다 훨씬 네. 우리 높더라고요. 저희 동대문구청 첫 줄에 앉아 계신 네네네. 분들 와이셔츠 킷.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 와이셔츠 있고. 킷 요만하잖아요. 예. 요즘 그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 나오는데 네네. 예, 그 영화에서 저만한 와이셔츠 킷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오는 거. 여기까지 밑에 네, 뾰족하게. 여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동마장 시의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네. 동대문구청이 나중에 세워져요. 그럼 동마장 버스 터미널은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일명 이제 시외버스는. 네. 그래서 아까 고속버스는 강남으로 갔고 시외버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저희 망우역의 상봉터미널. 아, 네. 여기에 상봉으로. 예. 갔군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뭐 이게 예정지였어요. 영동으로 갈까? 아니면 당산 구간에 갈까 하다가 네. 저희가 기억나는 게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실제로 있었고요. 네. 동마장. 그래서 동과 서에 하나씩 있었고 또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광동 쪽에도 약간 모르죠. 북쪽으로 저야 가는 모르죠. 예, 터미널이 이제 제 기억에는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변 터미널이 너무너무 잘 되고 이제 상봉 터미널은 조금 약화되고 이러고 이제 그때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터미널보다는 자기 차로 이동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봉터미널 네. 전주 그 2회인가 3회 갔었거든요. 네, 다 없어졌어요? 완전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아니 이제 다른 건 내가 신경 안 쓰죠. 난 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전주를 가셔야 되니까. 가지고 저는 네. 지금 상봉터미널 좋았던 게 네. 가끔 이제 차 갖고 내려가기 귀찮을 때 네. 상봉으로 이제 갔다가. 전주 갔다가 전주에서 막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박스는 넣어줘. 괜찮다고 들고 와가지고 상봉에 딱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딱 갔으면 그러면 됐거든요. 아주 근데 간편하죠. 아주 간편하죠. 가까우니까 그냥 뭐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기 그 호남 거기 강남 거기 네. 그 터미널에서
그 집에서 가져온 걸 들고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오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7호선이 얼마나 위아래 올라가다 내리락이 심한데. 네, 짜증이 납니다. 네. 하나라도 좀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하루 한 번이라도. 상봉터미널이 네. 뭐 거의 없어질 상황으로 얘기가 그렇죠. 되고 있어서, 예. 아무튼, 미래는 그당 밝지 않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그 도시, 큰 도시에 하나씩 정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메리어트 호텔이 여기 말고도 이제 더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동대문 메리어트가, 요 위치가, 아까 터미널도 했었고, 전차도 했었고,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호텔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야경 사진입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동대문 모형 만들기를. 이런 것도 하셨어요? 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예쁘게 이제 만들기, 그리고 동쪽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자마마를 이렇게 두 분, 예쁘게 캐릭터를 붙여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주 예고를 하고, 오늘 방송은 좀 처음이라 좀 장기간 쉬어서 좀 미흡하지만, 이걸로 대략 맞추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준비한 22개월 만에 다시 그 시즌을 다시 시작한 중랑의 살거들랑.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중랑의 살거들랑 시즌 2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는 뭐 50회까지 방송해서 제가 100회 방송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하고도 방송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시즌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시즌 3라고 뭐 보고 어쨌든 시즌 3 첫 방송을 이렇게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인의 보양 음식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